자,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제가 빈틈의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 빈틈의실 그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개념이죠. 제가 이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서 무슨 의미냐 하면 굉장히 공략하기 어려운 상대도 사실 어떤 한 빈틈의 실이 보이면 거기로 뭐 공격이 들어간다는 좀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질문 그리고 뭐 같이 비슷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복잡한 어떤 뭐 계산, 산술 혹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 같은 문제도 사실 지문의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단순화해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볼 수 있는 선택지를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런 흐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함께 봐왔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자, 볼게요. 참고로 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약간 깔자면 쉬운 지문은 아닙니다. 이 지문이 그렇게 쉬운 지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올 때 집중해서 좀 따라오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출발하죠. 1문단의 내용은 날리지 말고 같이 한번 쭉 버린 내용 없이 날린 내용 없이 이해하면서 읽는다고 생각하면서 갑시다. 자, 투표 참여에 대한 설명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치르는 비용이 주목한다 그랬어. 비용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대요. 뭐에서? 이 참여에서 투표 참여에서 비용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대요. 예를 들어 투표소가 거주지와 가깝거나 이동하기 쉬운 곳에 있을수록 유권자들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이죠.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거랑 같이 병치하고 있는 거야. 나란히 있는 거야. AND잖아요. AND. 투표 참여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거와 후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비용이다 그랬어.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도 비용이야. 왜? 또한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얘다 그랬으니까 얘도 뭐야? 비용인 거야. 즉 거주지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도 비용이라는 요소가 결정이 되는 거고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비용이라는 것이. 비용에는 뭐가 있다?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정보 처리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유권자들이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에 비해 더 열심히 투표에 참여하는 이유는 전자가 이러한 비용을 더 낮게 체감하기 때문이다 그랬어. 앞에서 비용을 두 개 얘기했는데 이러한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이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유권자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유권자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유권자들은 이 비용이라는 거를 낮게 체감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인 거죠. 그렇죠? 반비례 관계인 거야. 자,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 보죠. 선거일 날씨도 투표 참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랬어. 이거 옆에다가 써야겠다. 그쵸? 지문이 내용이 좀 겹치네요. 필기를 좀 잘못했죠. 위치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회 경제 지위 높으면 비용은 낮다. 이런 반비례 관계 있다. 그랬어. 이 날씨도 비용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랬어. 비가 오는 날에는 투표소에 가거나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판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문을 읽을 때 뭐 옆에다가 쓰는 형태로 여러분들도 풀면서 읽으면서 정리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건데 저는 사실 주로 머릿속으로 하긴 하거든요. 근데 좀 실수가 잦은 친구들은 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날씨라는 요소가 등장을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일단 안 썼어요. 왜 안 썼죠? 지금 이 비가 온다라는 날씨 중에서도 비라는 요소가 투표소에 가는 데에 불편을 야기한대요. 불편하게 만든대요. 투표소에 가는 일을. 근데 투표소에 간다라는 거는 뭡니까? 이동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날씨는 이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인 거야. 그러니까 날씨 자체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뭐 주사위 걸리듯이 날씨가 비가 오면은 무슨 안 한다가 있는 주사위를 더 많이 그러니까 안 한다가 더 많이 있는 주사위를 굴리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날씨가 비용의 구성 요소가 된대요. 이동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따라서 자, 기존 연구들은 궂은 날씨가 유권자가 투표하러 가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날씨로 인한 비용 증가가 실제로 낮추는가에 대해서 학문적인 관심이 맞춰져 있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미미하다고 주장해. 다른 학자들은 선택을 뒤바꿀 수도 있다고 봐. 그러면 날씨라는 요소가 비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갈린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의견에 더 경중이 쏠려 있는지 그러니까 더 이 글에서 더 잘 드러내고자 하는 의견이 뭔지 이거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강수량과 투표율을 비교했을 때 강수량이 증가할 때 투표율은 감소했다. 다만 이 연구는 저 지금 L이 아니고 니은입니다. 주별 강수량을 측정하기 위해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의 선거당일 강수량을 대리지표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랬어. 일단 이 연구는 어디서 시행된 겁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는 아니죠. 왜냐면은 주가 나왔잖아. 우리나라는 주가 없으니까 지금 뭐 미국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연구 자체는 앞서서 살펴본 두 의견 그러니까 날씨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랑 작게 미친다 중에 미친다랑 혹은 뭐 그렇지 않느냐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거고요. 미친다 쪽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잖아. 근데 얘가 이 주별 강수량을 측정하는데 이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의 선거당의 강수량을 대리 지표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가 주야. 주는 여러 개의 도시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중에 가장 큰 도시 얘에서 나타난 결과를 이 주를 대표하는 거랑 동일시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표본이 전체 우리가 통계에서는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모집단 혹은 전체를 얼마만큼 잘 대표해 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 연구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잘 대표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의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방향을 이해하려면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 근데 이 문제는 교정이 됐고 교정된 연구에서도 투표율 감소를 강수량의 증가가 가져온다는 증거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었어요. 날씨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근데 미친다는 증거가 이 증거, 지지하는, 입증하는 증거가 비판을 받았는데
해결했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의견이 갈린다라고 얘기 나온 그 다음 문단에서는 갈리는 의견 중에 미치는 쪽으로 방향이 좀 쏠린 거죠. 그리고 그런데 투표와 관련된 비용에는 투표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직접 비용뿐 아니라 그랬어. 우리가 앞서서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걸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정보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이렇게 두 개로 봤었는데 직접 비용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가 직접 비용이고 직접이라는 말은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이니까 간접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으로 충분히 떠오를 법할 거고 하나는 즉 나머지 하나는 간접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지금까지 나온 비용에 대해서 직접 비용이라고 칭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둘 이동하고 정보 처리하는 데 든 비용은 직접 비용인 거야. 그럼 비용은 일단 앞서서 본 이 세부적인 카테고리에 들어가기에 전에 더 큰 카테고리로 한번 나뉘네. 투표에 참여하느라 다른 선택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기회 비용도 포함된다. 기회 비용으로 나뉘네. 직접 비용과 기회 비용으로. 예를 들어 투표 참여를 위해 근무 중 자리를 비워야 한다면 근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손해가 투표의 기회 비용이 된다 그랬어. 기회 비용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예시로는 저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쓰셔도 되겠지만 편의상 급여의 감소 혹은 임금의 감소, 급여나 임금의 감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손해라고 생각해도 돼요. 따라서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유권자들은 투표 참여를 위해 대체로 더 높은 기회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그랬어. 왜지? 공휴일이면 근무를 안 하잖아요. 어차피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즉 감소될 급여가 없다면 기회 비용이 적은 거겠죠. 근데 미국은 투표 참여하기 위해서 무조건 일하는 날 간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회 비용이 미국이 더 높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사전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을 낮춰 투표율을 진작하려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랬어. 어떤 제도? 어떤 비용? 기회 비용. 기회 비용은 사전투표나 공휴일 지정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야. 그러면 투표 참여에 따르는 기회 비용을 고려한다면 날씨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 미국처럼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 근무 시간 중에 투표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치르는 기회 비용은 비가 오건 오지 않건 유사하다. 여기까지 봤을 때 충분히 이해되죠. 왜?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회사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출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비가 와서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기회비용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직접 비용과 기회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즉 미국에서는 비라는 이 요인, 즉 날씨라는 요인이 직접 비용이든 간접 비용이든 일단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상대적으로 어디에 비해서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한국에 비해서 더 악영향을 미친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근데 한국에서는 날씨에 따라 선택 가능한 대안이 달라질 수 있어. 날씨가 맑을 경우에 야외 여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유권자를 생각해보자 그랬어. 그러면 이제 예시에서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이미 예측도 되죠. 투표 참여로 인해서 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을수록 투표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됐다 그랬어. 투표하는 거랑 놀러 가는 거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남게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놀러 가는 거를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뭐가 더 크게 느껴진다. 이 기회비용이 더 크게 느껴진다. 반면에
투표 당일에 비가 와서 여가 활동 대신 집에 머물게 될 경우, 즉 어차피 놀러도 안 갈 거면 투표의 기회 비용은 날씨가 맑을 때보다 작아진다. 결과적으로 이런 유권자들은 맑을 때보다 흐릴 때 오히려 투표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랬어.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을 구분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날씨가 나쁠 때, 비가 올 때입니다. 한국에서 날씨가 비가 오면은 상대적으로 날씨가 맑을 때에 비해서 기회 비용이 더 크고요. 맑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비가 오면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고요. 맑을 때는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더 큽니다. 왜? 놀러 간다. 뭐가? 이 여가라는 요소가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의 기회비용은 어차피 놀러 안 가요. 여가가 아니라 앞에서 봤던 기회비용이 똑같아. 임금인 거야. 돈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 맑을 때와 비 올 때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투표율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누가 투표하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원은 선거일에 비가 내리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이 종종 언급되곤 한다 그랬어. 공화당은 비가 내리면 더 좋대. 무슨 얘기야? 선거일에 비가 내리면 전체 투표율이 하락하는데 이러한 참여 감소가 주로 주변부 유권자들의 기권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주변부 유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청년층, 유색인종,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자, 이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체제로 이 정당 체계가 구성이 되는데 이 두 체계에서 비가 올 때 공화당이 더 유리하대. 왜지? 상대적으로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이겠지. 그치?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주변부 유권자들. 주변부 유권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유색인종, 청년층, 그리고 저소득층. 우리가 소위 이 사회에서 기득권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애초에 투표 참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지와 능력이 약한 주변부 유권자들의 투표 장벽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정의됐어? 얘네는 투표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지와 능력이 약하대. 어떤 조건에서? 조건 없어. 원래 약한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투표율을 낮추는 데에 더 강화하는 거야. 그치? 투표 참여 의지를 더 낮추는 거야. 원래도 잘 투표 안 하는 애들. 오케이? 이 사람들은 원래도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데 능력이나 의사가 낮습니다. 어떤 비용? 뭐 기회비용? 직접 비용?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정보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급여나 임금의 감소를 포기하는 비용?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러면 구분해야 될까? 구분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 수능났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구분할 필요가 있나? 저 사람들이 만약에 이동하는 거는 괜찮은데 정보 처리하는 거는 안 될까? 정보 처리하는 건 힘들어할까? 정보 처리하는 거는 힘들어하는데 이동하는 것도 괜찮을까? 딱히 경중을 나눌 만한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모든 비용에 대해서 원래도 지불할 의사가 낮은데 어떤 상황?
이 비가 오는 상황에 의지가 더 낮아진다 이거야. 그쵸? 세대에 따라 정치적 지지가 엇갈리는 최근 한국의 선거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선거 당일 날씨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지금 이 간극이 조금 더 크면 좋을 텐데 약간 이제 몰아서 쓸게요. 우선 궂은 날씨로 인한 투표의 직접 비용 증가는 나이 든 유권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나이 든 유권자일수록 더 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어. 자, 한국에서는 한국의 직접 비용은 편의상 노인과 청년으로 구분할게요. 노인이 더 많이 느낀대. 그러면 청년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거야. 날씨가 기회비용 구조의 위치는 영향력도 연령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회비용에서도 이 연령대에 따라서 똑같이 달라진대요. 나이든 유권자보다 젊은 유권자가 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궂은 날씨로 인한 투표의 기회비용 감소는 젊은 세대에서 투표율의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 그러면 이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지금 표로 생각하면 조금 안 좋은데 그냥 옆에 써 있으니까 같이 나란히 한번 써봅시다. 기회비용은 청년에게 더 낫다 이것이. 그치? 비가 오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된대. 오케이? 자, 그러면 날씨가 비가 오면 한국에서는 청년이 투표를 더 많이 할 거고 노인은 상대적으로 투표를 덜 할 거야. 왜? 기회비용과 직접비용 어느 측면에서든 비용이 증가하니까. 자, 이러면 이제 지문은 끝나거든. 문제로 가기 전에 우리가 지문의 내용 한번 머릿속으로 훑어보자. 이 지문이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파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제일 큰 틀은 뭘까? 투표 참여였어. 그치? 투표는 언제 하느냐 이거야. 그것도 주로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날씨를 전제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투표를 참여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비율, 즉 투표율을 예측하는 데는 이 직접 비용이랑 기회 비용이라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측면에서든 이 비용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끼고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느껴서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날씨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국에서는 날씨가 구정, 날씨가 안 좋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노인이 투표를 덜 하게 되고 청년은 투표를 많이 하게 돼. 그리고 비가 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전반적으로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되네. 그리고 맑을 때는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 왜? 비용이 더 크니까. 놀러 가야 되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날씨가 이제 굳을 때, 비가 올 때 누구한테 더 유리해? 공화당한테 더 유리해. 왜? 민주당이 투표를 안 하니까. 민주당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비가 오면 투표를 안 하지? 주변부 유권자들이 많아. 어떤 사람들이야? 유색인종, 청년층, 저소득층 같이 애초에도 투표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비가 오면 투표를 더 안 할까? 힘드니까. 비가 오면 더 힘드니까. 얘는 어차피 놀러 가지도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급여나 임금의 감소 혹은 이동에 드는 이 비용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인 거죠. 자, 이제 문제로 가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설정한 방향을 잘 기억하면 결국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사실도 어떤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혹은 그렇지 않은 하나의 선택지를 적절하지 않은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걸 묻는 문제에서는 골라낼 수 있어요. 1번 미국 선거에서 투표율이 상승할수록 민주당의 득표율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랬어. 투표율이 상승한다는 건 뭐야? 비가 안 온다는 거지. 비가 안 오면은 공화당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거고 공화당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거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고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거는 득표율이 증가한다는 거죠. 고소득층 유권자일수록 투표율이 높다. 왜? 비용이 적으니까. 한국 선거에서 비가 오면
특정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당의 지지가 뭐에 따라 갈린다? 세대에 따라 갈린다. 근데 세대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날씨에 따라서 세대 간의 이 투표율의 차이가 있을 때 정당에 대한 득표율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4번. 언론이 공약을 공개하면 투표율이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공약의 공개가 뭔데? 이 공약의 공개가 뭔데? 후보의 공약을 공개한다는 거. 이게 뭐야? 정보야. 그쵸? 그러면은 정보를 내가 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그쵸? 비용이 감소하면 투표율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5번.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투표 참여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절감하려는 데 있다. 사전투표는 기회비용 절감이었어. 기회비용은 직접 비용이랑 다른 카테고리에 있었고, 그치? 제가 이제 설명하려다 보니까 1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내려왔고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일단 좀 크게 보세요. 선택지 자체도 크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팁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뭐뭐일수록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 얘도 뭐뭐이면이라 그랬고 얘도 뭐뭐 하려는 게 뭐의 취지이다 그랬으니까 다 조건문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과에 있는 것들, 투표율이 높다, 투표율이 증가한다, 투표율이 상승한다. 그리고 얘도 사전투표제 도입이니까 결국 투표율이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그쵸? 이 방향을 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선택지들은 전부 다 대체로 뭐 이거 하나만 빼고 같은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방향이 다 같은 선택지니까 구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요소가 틀려야 돼. 이거 카테고라이징을 다르게 해놓은 거, 이런 게 이제 오답이 되는 거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보고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시각으로 유형화할 수 있어야 돼. 즉 문장의 구조, 선택지에서 얘기하는 문장의 구조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구사하는 문장의 수준으로 느껴져야 된다 이거야. 어려운 얘기죠. 자, 8번 기억에서 디귿까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봅시다. 우리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데 일단 얘 요소 빼고 생각해. 그냥 이거 빼고 생각해. 왜냐면 여기서는 빼도 되거든. 이거 빼고 그냥 생각해도 되거든. 재선에 도전할 때네. 그러면은 뭐야? 정보 처리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겠지. 왜? 아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 비용 감소면 투표율 높아진다. 맞죠? 지리적으로 큰 주일수록 예측에 더 큰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뭐지? 하고 니은으로 가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개념이어야 돼. 모집단은 큰데 표본은 작은 거인 거야. 그러면은 사실 가서 볼 필요가 없어. 지리적으로 크다는 거는 뭐야? 모집단이 크다는 거야. 즉 모집단이 더 클수록 왜곡도 같은 방법을 썼을 때 더 커질 수 있다 이거지. 맞죠? 투표율과 시간당 임금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된다면 투표율 예측에서 디귿을 고려할 필요가 줄어든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디귿으로 가기 전에 투표율을 예측할 때 투표율과 시간당 임금 사이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아니어서, 즉 양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어떤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이건 거야.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선택지인 거야. 이 부분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피로가 줄어든다 그랬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피로가 줄어든다 그랬어. 그러면 이 조건이 아니면
피로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의하거든. 그러면은 이 조건은 뭐야? 음의 상관관계가 아닐 때, 양의 상관관계이면 이죠. 즉 지금은 피로가 있어. 왜? 양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투표율이랑 시간당 임금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맞아, 아니야?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투표를 많이 한다. 맞아, 아니야? 맞죠. 그렇죠. 맞아. 근데 거꾸로가 된다고 쳐. 투표율을 아니 돈을 더 많이 벌수록 투표는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우리가 투표율 자체의 예측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치? 왜냐하면 변인, 즉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이 관계를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과가 이제 요인이 반대돼. 그러면은 결과에서도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없고 그러기도 어렵겠지만 일단 달라지긴 하겠죠. 그쵸? 근데 달라진다라는 거는 결국 뭐야?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 그러면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똑같은데 고려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럴 리가 없다 이거지. 그럴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디귿으로 가서 봐봐. 그럼 디귿 이게 지금 OCR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C로 돼 있는데 일단 봅시다. 투표에 참여하느라 다른 선택을 포기하는 데 오는 기회 비용이래. 그러니까 디귿은 그냥 기회 비용이야. 어떤 기회 비용? 근무 중에 자리를 비워서 근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손해, 즉 예죠. 예. 급여나 임금의 감소. 자, 얘가 클수록 투표율을 안 한다면 우리가 기회비용을 더 고려하면 고려했지 덜 고려하면 안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 방금 본 이 디귿의 저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구체적인 사실 판단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까지 다 하면요 실전에서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문장의 형태를 변형한 거, 이게 양의 상관관계여서 고려하는 건가? 양인 게 중요한가? 아닌데? 그냥 애초에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이유는 얘일수록 투표율이 증감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영향을 미친다는 그 사실 때문인데, 그치? 그러니까 양이고 음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면은 선택지 2번이 이제 답이 될 거고요. 자, 얘가 이제 오늘 이 지문을 본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고,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방법적으로 접근해도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기 보면은 무슨 생각하라고? 얘도 결국 글이니까 우리한테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치? 그게 뭔지 봐보자. 일단 여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산술식이 있어요. 이 산술식은 다 기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기 텍스트에서는 이 기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한국어로 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R 맑음과 R 비는 각각 맑을 때와 비가 올 때 투표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야. 보상이야. B는 혜택이고 P는 확률이야. 그러면은 혜택을 얻을 확률인 거지. S는 투표 행위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만족감이야. 자, 여기까지는 투표로 인해서 생기는 좋은 거지. 좋은 거. 에서 지금 보면은 빼야 돼. 뭘 빼지? DC와 OC는 각각 직접 비용과 기회 비용이야. 비용이야. 즉 투표를 한다는 거는, 투표로 인해 얻는 보상이라는 거는 투표에서 얻는 이익에서 비용을 뺀 거다.
경제를 우리가 이제 국어의 지문을 통해서든 아니든 선택 과목을 통해서든 상식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주식에서 얻은 손실로 인해서든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어떤 형태로든 이익에서 비용을 뺀 게 효용이고 보상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 B로 바꿔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 이 두 개는 이해됐어. 근데 맑을 때의 투표로 얻는 보상에서 비 올 때의 보상을 뺀 거는 비가 올 때의 직접 비용에서 맑을 때의 직접 비용을 뺀 거에다가 비가 올 때의 기회 비용에서 맑을 때의 기회 비용을 뺀 값을 더한 거다.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문제에서 R 맑음 마이너스 RB를 물어보는지를 봐야 돼. 1번에서 물어봤어? 안 물어봤지? 2번에서 물어봤어? 안 물어봤지? 3번에서 나왔다. R 맑음 마이너스 RB. 근데 얘가 뭐다? 가 아니라 등으로 나타냈잖아. 그치? 아니 부등호로 나타냈잖아. 그러면 이 부등호는 어떻게 갈 수 있어? R 맑음 이 RB보다 크다면 으로 그냥 바꾸면 돼. 이걸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니? 아니지. 이걸로 계산하면 되지. 그치? 나머지 선택지들은 보니까 R 맑음 마이너스 RB를 안 물어본다. 저 새끼 페이크다. 얘 페이크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짜릿함을 느껴야 되는 어떤 지점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단 얘 먼저 보면은 맑을 때의 보상이 비 올 때의 보상보다 크다면, 즉 다르게 얘기하면 비 올 때 투표해서 얻는 보상이 더 작으면 비 올 때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얼마나 쉬운 얘기야. 그치? 자, 오케이. 얘 제꼈고 다른 선택지들 이제 보니까 나머지는 다 뭘로 구성이 돼? DC, DC, OC, DC로 구성돼. 그치? 근데 다시 한번 봐봐. DC, B, DC 맑음, DC, B, DC 맑음. 똑같은 요소를 다루고 있는 선택지가 있어. 그러면 이 두 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좋겠지. DCB 마이너스 DC 맑음은 양의 값을 갖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즉 뭐야? 기회비용이 비 올 때가 더 크다 이거지. 그치? 기회비용이 비 올 때가 더 크다 이거야. 맞죠? 그러고 비 올 때 얻는 기회비용에서 맑을 때 얻는 기회비용을 뺀 거죠. 그쵸? 이거는 흑인 유권자가 백인 유권자보다 작게 느낀다 그랬어. 근데 흑인 유권자가 백인 유권자보다 작게 느끼는 게 있었어? 흑인 유권자가 백인 유권자보다 작게 느끼는 게 있었어 애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뭐 비가 올 때든 맑을 때든 아니면 뭐가 됐든 기회비용이든 직접 비용이든 흑인 유권자가 백인 유권자보다 더 작게 느끼는 요인 같은 건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보는 거야. 흑인들은 비가 오면 투표할 때 기회비용을 더 어떻게 느껴? 크게 느껴. 왜? 가는데 힘들대잖아. 그래서 공화당이 더 유리하대잖아. 물론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가지 치환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유색인종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선택지에서는 흑인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 이게 인종차별은 아니잖아요. 사실 인종차별이 맞긴 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랬잖아. 근데 아무튼 슬픈 일이고 이런 나쁜 문제지만 그래도 흑인은 유색인종이 일단 맞잖아요. 우리도 유색인종이고 사실은 그 코카시안들도 색은 있죠. 아무튼 자, 그래서 흑인 유권자가 백인 유권자보다 맑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때? 맑을 때는
비 올 때에 비해서는 가기 편해. 그치? 비 올 때에 비해서는 가기 편해. 그러니까 비 올 때 더 힘들다 이거야. 비 올 때 더 힘들다. 근데 얘는 어때? 이 백인들은 어때? 백인들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좀 그렇다. 백인들은 이 비 올 때나 맑을 때나 어차피 크게 상관없어. 그치? 직접 비용도 기회 비용도 크게 상관없어. 애초에 미국에서는 날씨가 굳으면 비가 오면 직접 비용과 기회 비용을 구분하는 것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놀러 가는 거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그냥 흑인들은 비가 오면 투표하기 더 힘들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는 더 작게 느낀다. 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산수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산수를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엄청나게 기초적인 수준의 산술만 하면 되든지 아니면 아예 산술의 영역이 적용될 필요가 없든지. 우리 또 어렵게 느끼는 지문 중에 하나가 그 BIS 비율 지문인데, 거기서 이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지문. 이것도 많이 틀렸죠. 오답률 굉장히 높은 문제인데, 지금 보면요, 일단 경제고 표 나오고 비율 나오면은 많이들 겁먹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제일 압축하면은 겁먹지 말라는 거야. 계산할 필요 거의 없을 거니까 겁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계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를 생각해야 돼. 자, 이 아래 표는 자본이랑 자산을 발표한 건데, 갑은 이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 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회사채에 반영된 유형 가중치는 50%다. 그 위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서 있는 선택지들 이 1, 2, 3, 4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1, 2, 3, 4번은 어떤 단순한 형태의 계산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이 BIS 비율에서 지문에서 식은 하나 나와요. BIS 비율 구하는 식은 이 위험 가중 자산, 얘를 A라고 놓고 자기 자본을 B로 놓으면은 A분의 B에다가 이제 100분을 곱한 게 이게 사조식의 끝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도 될 거고, 그리고 이 선택지 봐. 이거를 계산을 하면 하수인 거야. 갑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하면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먼저 하면 하수라는 거야? 이 10억 원 증액해서 계산하면 하수인 거야. 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지문 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기본 자본의 비율이 6%가 되게 보완하는 거야. 보완 자본은 기본 자본이 아니야. 그러면 보완 자본이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 1조를 보완해도 기본 자본의 보완 없이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거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이 수능에 출제된 혹은 뭐 수능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 출제되는 산술 문제들은 되게 복잡한 형태의 산술식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내야 되는 결론은 산술적인 영역에는 거의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단순한 형태, 뭐 사칙연산을 벗어나지 않는 형태, 혹은 뭐 제곱, 이 정도일 거고, 결국 지문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따라가고 있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던 본문의 문제에서 그런 핵심이 뭐였냐 하면 흑인은 비 오면 힘들어 이거였어요. 미국에서는 흑인은 비 오면 힘들어 백인에 비해서. 정확히는 유색인종과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변부 유권자들은 비 오면 투표하기 힘든 상태적으로 이거였죠.
그게 이제 선택지에서 구체화됐던 거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수식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것들 볼 때 겁먹지 말고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냥 지시하는 이 지문에서 제시하는 내용대로 따라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를 혹은 보기의 이 내용에서 지시하는 바를 따라갔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 선별을 먼저 고민하라 이거야. 그렇지? 그냥 닥치는 대로 1번 있으니까 1번 딱 보고 해결, 2번 보고 해결 이렇게 하지 말라. 알겠죠? 이상입니다.